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네, 2022년 8월 12일 오후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서클 미 규제 기간, 기술 발전 따라서 52년대 은행 비밀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클은 USDC 발행사입니다. 여기서 제정된 지 52년이 지난 미국의 은행 비밀 보호법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클은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및 비독점 공개 기술을 규제하고 효과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법들의 현대화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은행 비밀 보호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도 새로 생겼고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및 공개형 블록체인의 합법적인 사유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 되겠죠. 예. 아무튼 현재 이 기존 금융권과 또 암호화폐와의 어떤 새로운 협의라든지 어떤 규제 이런 부분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이라고 했는데요. 잠시 볼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재 S&P 500 한 0.3 0.3% 상승,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 0.48% 상승 정도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죠. 테더가 바이낸스에서 임명으로 이체됐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패러다이 암호화폐 선물 스프레드 거래 출시, FTX 협력하겠다. 암호화폐 선물 스프레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투자 관련 수탁 서비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커스터디 서비스,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볼게 패러다임 어떤 코인들의 스프레드를 거래 지원하는지를 보면은 여기 링크라든지, 그리고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지도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코인들은 일단은 상폐되거나 망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거의 중심이 되는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인 시장에서 주류 코인들. 그 주류 코인들을 투자를 하면은 크게 손해를 보기보다는 존버하기가 좀 마음이 편하죠. 네, 비탈릭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 9월 15일 전후에 발생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이슈죠. 이더리움이 메인넷 머지라는 소리는 뭐냐면 POS가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테스트넷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테스트 이미 끝난 건데 9월 15일, 원래 9월 18일이나 19일쯤에 진행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4일 정도 앞당겨서 9월 15일 전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가 진행이 되면 어떤 좀 변화가 있게 되냐면, 일단 채굴 산업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채굴에는 비트코인 채굴과 알트코인 채굴이 있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채굴에서는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에서 빠지고 POS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자리,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과연 진짜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코인이 채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의 메인넷이 9월 15일 날 POS로 변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의 메인넷 머지로 가면 이더리움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어저께도 뉴스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더리움의 현재 가스비가 너무 비싸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원래 이전에 한 2년 전만 해도요, 가스비가 보통 200원, 300원 수준이었거든요. 비싸봐야 1000원? 근데 지금은 진짜 저렴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 3000원, 보통 3달러, 4달러면 진짜 저렴한 거고, 비쌀 때는 25달러, 보통 30달러, 100달러도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의 노드를 다른 코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코인들, 레이어 2 코인들, 폴리곤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코인들로 다 넘어갔거든요. 넘어갔기보다는 크로스 체인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브스 코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해서 스테이킹을 할 때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이 들었어요. 스테이킹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스테이킹 할 때마다 가스비가 막 10만 원씩 들어거든요. 5만 원, 10만 원.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 4번, 5번을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스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하는 유저들이 정산도 힘들고 넣고 빼기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폴리곤이 레이어 2죠. 그 폴리곤이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폴리곤으로 할 때는 한 번 할 때 몇 원만 들거든요. 돈 100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폴리곤이나 다른 이런 레이어 2 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저렴하니까. 이더리움의 비, 이더리움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레이어 2 코인으로 넘어갔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더리움이 메인넷 머지가 되면은 다시 예전처럼 몇백 원 수준으로 가스비가 내려온다라고 비탈릭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뭐 폴리곤이나 솔라나나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디파이 대부분의 디파이 하는 이런 그룹들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용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주류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메인넷을 하면서 이전에는 이더리움은 여러분 비트코인 다음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완전히 구닥다리 코인이에요. 구닥다리 기술. 근데 최신 기술로 더 많은 용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용량을,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이번에 메인넷을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친구들은 폴리곤,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런 레이어 2 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저라면은 폴리곤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라나도 이러잖아. 솔라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버그가 나잖아요.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뭐 네트워크도 멈추고. 근데 굳이 뭐로 솔라나를 쓰냐고요. 이더리움 쓰면 되지. 이제 이더리움이 싸지는데. 리서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보안 결함 존재하면서 뭐 이런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일본의 대형 은행에서요,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비트코인이랑 리플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벤트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좋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여러분들 계좌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뭐 써요? 나는 이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되게 웃기죠. 무슨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쥐들이 그렇게 할 거면 거래소랑 워낙 마켓에서 열지를 말던지 자기네들은 뒤로 계약 맺어가지고 계약수들 막 늘리면서 계좌수 늘리면서 우리가 계좌 만들 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신규 계좌 개설하면은 비트코인인가 네 리플을 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비트맥스 창업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더리움이 머지 성공한 후에 현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큰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W 공식 커뮤니티 하드포크 불가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더리움 W가 아까 말했던 이더리움 머지 코인, POS 코인에 대한 테스트넷에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드포크를 하겠다는 소리는 지금 그 POS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의 이더리움을 복제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더리움을 복제폼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기존의 이더리움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채굴자들 아까 말했잖아요. 이더리움이 POS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차라리 이더리움 하드포크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뽀님 그럼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면은 오히려 손해 아니에요? 이거 괜히 싸움 나가지고 우리 홀더들이 오히려 이슈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현재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코인이 하나, 공짜 코인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하드포크를 해서 이 코인을 계속 만들면 아마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면 코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하드포크된 코인도 가지게 되고, 그게 거래에서 상장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 플러스 이더리움 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오늘 이더리움 오늘 뭐 비트코인이 이동이 좀 있었네요. 전체를 보니까. 네, 칠리즈 CEO 바르셀로나 칠리즈 2.0 검증자 노드 참여 예정. 이거는 뭐냐면요. 밸리데이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밸리데이터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노드를 운영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거버넌스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투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무슨 권한 뭐 이렇게 주식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노드를 운영한다는 소리는 뭐 네트워크를 운영해 준다는 거죠. 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큰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미국.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코인 시장이 안 좋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코인베이스에서 뭐 대량의 인원들을 줄인다, 감축한다. 인도에서도 뭐 대량의 뭐 구직자들은 뭐 거기 직원들을 뭐 줄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줄여도요 전년 대비는 이미 76% 이상이 상승을 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 캐나다랑 싱가포르도 상당히 암호화폐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거든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채굴을 많이 합니다. 채굴. 그 나이지리아, 미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과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 이 토네이도 캐시는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랑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게 자금 세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저런 거 이슈 되는 거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체인 매이징 플랫폼 세틀라이트에 1,05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이런 거는 그냥 내용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코인판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모건코리 창업자 비트코인 겨울 지나 봄이 오고 있다라고 했네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크립토 윈터 약세장은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6월 중순 17,500달러 바닥을 찍었다 라고 하면서 크립토 스프림 회복세를 도래하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가치 저장소이며 디지털 골드라고 분석했다라고 했죠. 예, 모건코리 창업자, 예.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 이 오뽀라는 사람이 계속 올라간다 바닥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요 지금 자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죠. 올해 안에 저는 신고점을 뚫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돈을 버는 자리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복구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스틴 선 후오비 CEO 지분 매각 관련 협상 사실 뭐 저스틴 선이 후오비를 뭐 살려고 했었나 봐요. 아무튼 저스틴 선 예, 참 대단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CFO 기간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단기 영상 아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는 향후 몇 년 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형상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그러죠. 블랙록도 계속 어떤 얘기를 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기관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금융기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뭐 코인 관련 거래소들도 이 커스터디 서비스 상당히 강화시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관들의 수요가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빠꼬미들이거든요. 절대 자기네들이 피해볼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를 준비한다고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의하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니네들 이런 거 없어? 니네 이런 거 안 만들어? 이런 거 좀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 금융권에서들도 이런 식으로 기관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쟤네들은 절대 안 움직여요. 음. 네, 32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갑 수가 11만 8,258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갑 수 늘어나는 거 가지고 투자하지 마세요. 지갑 수 늘어나는 거는 언제든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갑 수 100개, 200개, 300개 뭐 몇 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갑 수가 1인당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늘 비트코인 4.5억 달러 너치, 이더리움 클래시는 3.9억 달러어치의 옵션 만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가장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옵션 만기일 때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옵션 만기 얘기가 안 나와요.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해. 작년에는요, CPI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FOMC, CPI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작년에는 그냥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라든지 뭐든지 해갖고 뭐 온기 마션 때 옵션이 만기되기 때문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걸로 다 겁을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이상하게 옵션 만기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옵션 만기가 언제인지도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비트코인 이상 보유계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왜 자꾸 기사화를 시켜서 내놓을까요? 별 의미도 없는 거를 왜 기사화를 시켜서 내놓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보유 숫자가 늘어나니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일반사는 봤을 때는 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수가 늘어나? 그러면 이거는 신규들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는 거예요 분위기. 예, 저는 분위기 잡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시장에서 분위기를 왜 잡을까요? 예, 타라고 여러분들의 타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가격이 상승할 때는요, 고래 자금으로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자금으로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네, 카르다노, 바실, 하드포크 최종 노드 버전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원래 카르다노가 이번 달에 하드포크가 돼야 됐는데 카르다노는 A다예요. 근데 밀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미룬 이유는요, 카르다노 걔네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작업 잘 치는 애들이거든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좀 더 불장이 왔을 때 이번 달보다는 9월 달뭐 더 좋은 불장이 올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요. 그래서 시장에 더 불을 붙었을 때 그때 하드포크 관련된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거 발표를 하면은 더 큰 상승, 재료로 활용이 돼서 더 크게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르다노가 아마도 그런 거 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카르다노는 안 팔아요, 지금. 예, 다른 거는 아까 전에 다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물타기 하고 약간 재배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절대 안 팔고 있는 거는 A단은 안 팔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캐시나 A단은 안 팔아요. 네, 금융위 FIU 미동로 해외 거래소 단속 위한 모니터링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영업하는 그 해외 거래소들은요, 어떤 게 돼 있었냐면, 그죠? 그
그 한국에 그 뭐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모든 거래소들이 가입해야 되는 그 자격증? 아무튼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이 몰래 몰래 하고 있는 미동 해외 거래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마진 거래소들입니다. 마진 거래소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라든지 뭐 비트바이라든지 뭐 그동안 한국어 서비스를 하던 해외 거래소들이 지금 한국어 서비스를 다 안 하죠. 그게 한국어 서비스를 하면은 국내랑 똑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금융기관 10곳 중 7곳이 블록체인 활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죠.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슬슬 움직입니다. 리플도 갖고 계신 분들 기다려 보세요. 네, 솔라나 7월 기준 밸리데이터 3,400개 기록. 밸리데이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노드를 돌리는 사람들의 3,400개란 소리는 3,400개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보안성은 강화된다. 그래서 솔라나가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은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재밌죠. 현재 똑같은 시장인데도 어떤 전문가는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점으로 떨어진다고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지,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피터 시프라는 사람은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자들은 지금 어정쩡한 랠리를 활용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역시 다른 2,000개에 달하는 토큰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라는 수량이 정해져 있죠. 이 사람이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앞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2천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풀리는 물량 역시도 채굴량에 비례해서 또 해시레이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볼 때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이 네, 후업의 설립자 지분 매각 위한 협상 중이라 했는데 아까 이거는 서지된 선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거 잘못된 정보다. 네, 24시간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투자, 유치, 현황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 중요해요? 현재 코인판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1,000만 달러, 360만 달러, 1,200만 달러, 300억 달러, 1,050만 달러, 200만 달러. 근데 뭐야 이거? 300억 달러는? 네, 웹3 이메일 솔루션 이더메일에서 300억 달러 후원이 들어온 거예요.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돈인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코인판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음,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스트라이크가 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약 1시에. 1시에 폭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및 구매 지원 비자 카드를 출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 기사가 뜨면서 스트라이크가 아까 전에 순식간에 펌핑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왔죠. 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오리진 페이지 3 돌입한다고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 오늘 가격 별 움직임 없었는데 멀티체인 지가 비트키, 이더리움 클래시를 지원한다. 아까 좀 요 기사가 뜬다면서 이더리움이 좀 올라왔었죠. 네. 해외 헤지 펀지 거물, 헤지 펀드 거물, 스티브코맨,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 설립에 착수했다. 예. 헤지 펀드 업계 거물 스티븐 코엔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 설립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 회사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준비 중인 걸 알려줬다. 현물 거래를 하면요 시장의 가격이 움직여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진을 하잖아요.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장부 거래입니다. 장부 거래. 실제로 코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샀다고 쳐, 이거를 팔았다고 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현물 거래가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현재 실제 물량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물량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K증권 디지털 자산 스탁 기업인
인피니 블록에 지분을 투자했다. 스탁 기업 이것도 대신 예, 커스터디 해주는 거죠. 투자를 대신 해주고 뭐 펀드를 운영해 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25,500달러에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만 일단 비트코인 25,000달러를 가지 않았어요. 25,500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딱 국내 원화로 33,300입니다. 딱 그 정도 돼요. 제가 항상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일단 목표는 333자리 우리가 삼겹살을 사 먹을 수 있는 333자리까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해외 분석가도 비슷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뉴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도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음, 뭐 오늘 비트 뉴스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투자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뭐지? 예,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요소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내용도 많았고요. 예, 그리고 뭐 코인들에 관련돼 새롭게 뭐 투자하는 기관들 또 기관들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이거 말고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쁜 뉴스보다는 확실하게 좋은 뉴스들이고 어떤 뉴스 내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죠, 돈. 이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쭈그러들고 있는지.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봅시다.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